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에 대해 비판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7일 CBS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취임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과 충돌할 필요는 없겠지만 극심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왜 아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하지 않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서로 대화할 기회가 없었지만 전화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그를 꽤 잘 안다며 부통령으로서 시진핑 주석과 개인 회담을 24시간에서 25시간 했고 각종 국제무대를 1만 7천 마일에 걸쳐 함께 다녔기 때문에 어떤 세계 지도자들보다 내가 그와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매우 명석하고 강인하지만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몸속 뼈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첫 인터뷰에서 중국, 그것도 최고 지도자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중국이 홍콩 민주화 운동, 신장 위구르족 탄압 문제 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는 걸 고려하면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는 충돌할 필요는 없지만 극심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단 그가 하는 방식으로 하진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하던 방식이 아닌 국제교감의 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무너뜨린 동맹의 회복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9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재가입한다고 밝혔고 세계보건기구 탈퇴 절차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018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국의 우방국인 이스라엘의 편견과 반감을 보이고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을 외면한다는 이유로 탈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이 인권이사회 신임 이사국으로 선출된 사실을 고려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크 캐세이어 주 제네바 미국 대표부 관리 대사가 8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 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늘 미국이 옵서버 자격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한다는 점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권이사회에 결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기구가 전 세계 폭정과 부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회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 잠재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미얀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2일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을 쿠데타라고 공식 규정하고 대외 원조와 제재 압박을 시사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의 권력 포기와 구금자 석방을 촉구한 데 이어 돈줄을 틀어주며 미얀마 사태 압박에 나선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미얀마 사태가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법에 따라 쿠데타로 규정되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자동적으로 제한됩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 이후 민주주의 전환 지원 등을 위해 미얀마에 약 15억 달러를 제공해 왔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에 미얀마 군부 지도자는 물론 그들과 연관된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검토할 것이라며 미국이 미얀마 원조를 재검토하지만 로힝야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유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쿠데타를 조직한 상당수 관료가 과거 미얀마 내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잔혹 행위에 관여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뒤에는 중국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4일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로 집권하기 3주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서방의 제재가 실행될 경우 중국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미얀마 군부는 왕 부장에게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만약 서방의 제재가 실행될 경우 도움을 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통보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왕이 부장은 지난달 11일 미얀마를 방문해 아웅산 수치 여사를 만난 것은 물론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을 만났습니다. 이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외국 사절단을 만난 마지막 자리였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얀마 뒤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주도로 남중국해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 것을 대비해 미얀마를 해군기지로 삼을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펼쳐지는 첫 번째 장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미국의 요청을 무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8일 일본 정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투자해온 미얀마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 정부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제재에는 모호한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미얀마 제재 가능성에 대해 군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한 후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답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본은 미얀마가 군정 시절부터 군부와 관계를 구축해왔는데 미국의 제재에 동참할 경우 미얀마가 일본을 벗어나 중국의 영향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에 따르면 현지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기업은 1월 기준 436개사로 2012년 3월 말 53개사에서 약 8배가량 늘었습니다. 제재에 동참할 경우 일본 기업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일본 측은 미 정부의 제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4자 안보 협의체 쿼드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일 요미우리 신문과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정부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쿼드 정상회담 추진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곧바로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8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2007년 아베 전 총리가 중국에 대항하자고 주장하며 쿼드를 전략안보 대화 모임으로 격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정권에 발맞춰 2019년과 2020년 뉴욕과 도쿄에서 4개국 외교장관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쿼드 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반대 이유로 인도를 들었습니다. 산케이는 7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인도만 동의한다면 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인도는 중국을 자극하는 것을 꺼려 앞선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조심스러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참여하고 싶지만 인도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쿼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는 최근 미국과 쿼드를 통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가 8일 전화통화를 진행했는데 백악관은 전 세계에서 민주적 제도와 규범을 방어하려는 열망을 강조했고 민주적 가치에 대한 공동의 헌신은 미국과 인도 관계의 기반이라고 언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사태에 있어 미국과 인도가 공동 전선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백악관은 이어 양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자유로운 항행, 영토의 보전, 쿼드를 통한 더 강력한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가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미국보다는 중국의 눈치를 더욱 보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은 일본의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 2월 중으로 기대했던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의 방미가 무산될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8일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이달 중순 방미하는 일정을 타진했지만 미국 쪽에서 난색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지난달 27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의 첫 전화회담에서 미국에서 조기 대면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측은 2021 회계연도 예산안의 국회 심의 일정을 내세워 오는 11일 시작되는 연휴를 이용한 모테기 외무상의 방미를 제안했는데 미국이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입니다. 교도통신은 모테기 외무상의 방미가 미뤄짐에 따라 스가 총리의 조기 방미와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미일 대면 정상회담 일정을 잡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분노를 눈치챈 일본은 희생양으로 한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의 주요 일간지 중 가장 노골적으로 반한 성향을 보이는 산케이 신문이 8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한미일 동맹 구조를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의도에 넘어가면 안 된다며 타국 외교에 혼수를 두고 나선 것입니다. 산케이는 이날 한국의 미중 외교, 동맹 분단의 속셈에 놀아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사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첫 번째 전화회담을 갖고 일한 관계 개선과 일미한 협력이 지역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서두를 꺼낸 뒤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앞서 1월 하순에 열린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중한 전화회담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 수사로 공산당 100년을 축하한다고 표현한 것을 문제 삼으며 한국이 중국의 편에 섰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얀마 사태, 쿼드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의 등을 돌리고 중국에 붙은 것은 일본입니다.
특히 미얀마 사태에서 한국은 대사관을 통해 미얀마 군부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같은 날 공동 성명을 낸 미얀마 주재 17개 외국 대사관에 일본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본계 미국인으로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지사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그렇게 곤욕을 치르게 될지 몰랐다면서 일부 인종차별에는 매우 놀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제재를 이유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다고 하자 일본 편을 들었고 코스염이 일제강점기 총독을 떠오르게 한다는 한국인들의 비판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국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인데 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일본의 노력 중 하나로 보입니다. 일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제대로 바라보는 시선은 미국 내에서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학생 출신으로 위안부를 비난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마크 램지어에 대한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하버드대 교내신문은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다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기사를 통해 유엔 인권위, 국제사면위원회와 한미일의 많은 저명한 학자들이 위안부는 명백히 성노예라는 방대한 기록을 발표해왔다고 언급한 뒤 램지어 교수가 한국 쪽 문헌을 읽지도 않은 걸 인정했다는 인터뷰 내용도 실었습니다. 하버드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카터 에커트 교수는 경험적, 역사적, 도덕적으로 한심할 정도로 결함이 있다며 반박 논문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한국이 중국에 굴복했다는 주장을 편 일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주석에 대한 비판을 하며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의 음모에 넘어가 괜한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리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